QQQ QLD TQQQ 투자자라면 오늘 이 말부터 들으셔야 합니다. 계좌를 크게 키우는 사람은 생각보다 자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매일 급등주를 찾고 테마주를 갈아타고 하루 수익률에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다 아는 자산을 지루할 정도로 오래 들고 가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QQQ를 사고도 못 버팁니다. QLD를 사고도 중간에 흔들립니다. TQQQ를 들고 있으면서도 하루아락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종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너무 빨리 결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도쿄에 살고 있는 한 40대 투자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회사 생활과 투자를 같이 이어가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런데 한국증권 계좌 수익률이 530%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바로 궁금해합니다. 대체 무슨 종목을 샀을까? 남들이 모르는 종목을 미리 잡았을까? 엄청난 매매 타이밍이 있었을까? 그런데 답은 너무 평범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팔란티어. 주식을 해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종목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하는 종목입니다. 그걸 지금 사서 얼마나 벌겠냐고 말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종목들이 계좌를 키웠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주식은 남들이 모르는 걸 맞춰야만 돈을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다 아는데 오래 못 버티는 걸 끝까지 들고 가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QQQ도 마찬가지입니다. QLD도 마찬가지입니다.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하락할 때 무서워서 못 사고 오를 때 참지 못해서 팔고 옆에서 다른 종목이 더 오르면 마음이 흔들려서 못 가져가는 겁니다. 이 투자자는 자신이 하는 방식이 굉장히 지루하다고 말합니다. 도파민 터지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자극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샀는데 바로 오르길 바랍니다. 내가 산 종목이 내일부터 시장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남들이 모르는 걸 나만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투자하면 오래 못 갑니다. 하루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을 그렇게 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 투자자도 하지 말라는 건 다 해봤다고 합니다. 리딩방도 해봤고 테마주도 해봤고 공시만 보면서 투자도 해봤다고 합니다. 이 말이 현실적입니다. 처음부터 차분한 투자자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흔들리고 여러 번 당하고 여러 번 돌아본 뒤에 결국 남은 게 지루한 투자였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QQQ, QLD, TQQQ를 들고 간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중간에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QQQ가 떨어지면 미국장이 끝난 것 같고 QLD가 밀리면 레버리지를 괜히 샀나 싶고 TQQQ가 크게 빠지면 다시는 회복 못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장은 늘 그렇게 흔들려왔습니다. 전쟁 이슈가 나오고 금리 이슈가 나오고 환율 이슈가 나오고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실적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이란 전쟁 이슈 때도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나스닥도 꽤 많이 빠졌고 많은 증권들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는 그때 오히려 계속 매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계좌가 빨갛게 손실을 보여줄 때 계속 사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손실을 보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사면 물리는 거 아닌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그런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 순간은 바로 그때입니다. 남들이 불안해서 멈출 때 내가 믿는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담을 수 있느냐? 그 차이가 몇 년 뒤 수익률을 갈라놓습니다. 이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계속 선호하는 이유도 흥미롭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직접 경험해본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라는 것도 압니다. 최근 한국 주식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쪽으로 마음이 잘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회사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긴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는 결국 내가 믿을 수 있어야 오래 간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 내가 마음속으로 믿지 못하면 버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남들이 뻔하다고 말해도 내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으면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QQQ, QLD, TQQQ도 똑같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왜 사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누가 좋다고 해서 산 사람은 하락장에서 팔립니다. 그냥 빨리 돈 벌고 싶어서 TQQQ를 산 사람은 급락장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내가 왜 QQQ를 들고 가는지, 왜 QLD를 모으는지, 왜 TQQQ를 조심스럽게 활용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본 주식 이야기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니케이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도 이 투자자는 일본 주식에 쉽게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본 주식은 일본 사람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한 주식 자유롭게 거래하기 어렵고 100주 단위 거래가 많아서 돈이 크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진 리스크를 크게 본다고 합니다. 종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자연재해 리스크입니다. 이 부분도 투자자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수익률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인지 봐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시장인지 봐야 합니다. 내가 잠을 자면서도 버틸 수 있는 투자 대상인지 봐야 합니다.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를 때는 강하지만 빠질 때도 강합니다. 그래서 TQQQ를 들고 간다면 더더욱 욕심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나도 빨리 10억 만들고 싶다? 나도 남들보다 빨리 은퇴하고 싶다? 이 마음만으로 들어가면 하락장에서 계좌보다 멘탈이 먼저 깨집니다. TQQQ는 확신보다 관리가 먼저입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오래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이 투자자는 최근 이란 전쟁 이슈 이후에 계속 매수한 종목으로 구글과 IONQ를 말했습니다. 구글은 작년에 멘션 계약금 때문에 일부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모나이를 써보고 나서 내가 이걸 팔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AI 시대가 계속 진행될수록 검색, 광고, 클라우드, AI 도구, 에이전트 영역에서 구글이 차지할 자리가 작지 않을 거라고 본 겁니다. 우리가 QQQ를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차트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시대를 바꾸는 기업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은 단순한 주식 코드가 아니라 앞으로 사람들이 일하고 검색하고 소비하고 공부하고 돈 버는 방식을 바꾸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QLD와 TQQQ를 볼 때도 단순히 배율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밑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락장에서 숫자만 보고 도망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IONQ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아직 불확실성이 큰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 투자자는 언젠가 사용될 기술이라고 믿고 공부하며 접근한다고 말합니다. 초대 CEO나 연구진의 배경, 회사가 가진 현금, 기술 개발 가능성을 보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하나입니다. 미래 기술을 살 때는 흥분이 아니라 공부가 먼저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뜬다더라. AI 다음은 양자라더라. 이런 말만 듣고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내가 왜 이 종목을 사는지, 이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가격이 기대를 얼마나 반영했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QQQ는 넓게 가져가는 선택입니다. QLD는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가는 선택입니다. TQQQ는 더 빠른 대신 더 흔들리는 선택입니다. 개별 성장주는 더 큰 기대와 더 큰 불확실성을 함께 가져가는 선택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남의 선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내 성격과 내 돈의 크기와 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이 투자자는 1차 목표로 주식 50억을 말했습니다. 50억이 되면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리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5년 정도 뒤에는 기술도 많이 변해 있을 것이고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도 중요합니다. 오래 투자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세상이 바뀌면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AI가 바뀌고 반도체가 바뀌고 양자 컴퓨터가 현실로 다가오고 플랫폼 기업의 힘이 달라지면 투자자의 생각도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이 투자자는 말합니다. 자신의 방식은 크게 바꾸지 않을 것 같다고. 도파민 터지는 투자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종목만 조금씩 바꿔가며 꾸준히 진행할 것 같다고. 이 말이 오늘 가장 강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이 꼭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짜릿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남들이 보기엔 심심한 방식이 오래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QQQ, QLD, TQQQ를 들고 있다면 오늘 하루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걸 봐야 합니다. 내가 이걸 왜 샀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하락장에서 더 담을 마음이 있는지, 남의 급등주를 보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10년 뒤에도 이 방식으로 계속 갈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겁니다. 전쟁 이슈도 나오고 금리 공포도 나오고 환율 부담도 나오고 경기 침체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멈추고 누군가는 새 테마로 도망갈 겁니다. 하지만 계좌를 키우는 사람은 늘 비슷합니다. 남들이 흔들릴 때 자신이 믿는 자산을 다시 봅니다. 남들이 자극을 찾을 때 시간을 선택합니다. 남들이 빠른 수익을 원할 때 오래 버틸 방법을 찾습니다.
QQQ, QLD, TQQQ 투자에서 필요한 건 천재적인 예측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믿음과 하락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태도입니다. 재미있는 투자가 계좌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오래 남는 투자가 계좌를 키웁니다. 남들이 뻔하다고 말하는 종목을 남들이 지루하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남들이 포기하는 구간에서 계속 모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다음 상승장에서 조용히 웃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